안녕하세요. 고체지구과학 및 실험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 여러분. 오늘은 6월 6일 수업 보강 내용으로 수업 중에 미처 다 풀지 못했던 조금 아쉬움이 남는 지구과학 임용 시험 문제, 기출문제 2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퇴저감이고 하나는 변성함 문제를 준비했는데요. 둘 다 2011년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21번 문제 변성함 문제와 22번 문제 퇴저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압세함에 관한 내용인데요. 여기서 후퇴 변성 작용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후퇴 변성 작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온도나 압력이 올라가는 전진 변성 작용이 있고 온도나 압력이 내려가는 후퇴 변성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후퇴 변성 작용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이 그림상에서 봤을 때는 온도와 압력이 둘 다 하강하는 방향의 후퇴 변성 작용의 예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를 한번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세아마 작용이 100mA, mA가 100만 년 단위죠. 100만, 1000만, 억년이네요. 그냥 100mA로 읽을게요. 100mA 년 전에 압세아마 작용이 발생하였고 그 다음에 AR, 아르곤 측정법을 이용을 해서 각각 연대 측정을 해봤더니 90mA 전에 5kB와 500도씨 이 환경에서 각섬석이 출현하였고 70mA 전에 3kB와 500도씨를 325도씨 정도를 지시하는 배군모가 생성되었고 마지막으로 60mA에 약 2.5kB와 300도씨 정도를 지시하는 흑운모가 생성되었다는 상황을 이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봐야 하는데요. 하나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번. 압세아마 작용은 녹색편함상의 온도, 압력 영역에서 발생하였다. 지금 이 압세아마 작용이 나타나는 환경이 약 8kB와 700도씨를 의미하는 환경인데요. 그럼 이 온도와 압력이 녹색 편함상이냐 아니냐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변성함상, 제올라이트상, 프라이트 펌필라이트상, 각성함상, 청색 편함상 등등 여러 가지 변성함상이 있는데 각각 변성함상이 대체적으로 몇 도씨와 몇 킬로바의 압력에서 나타나는지 이게 대충은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문제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먼저 이 그림 온도가 가로축이고 세로축으로 점점 내려갈수록 압력이 높아지는 값으로 이 그림을 조금 뒤집어 봤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방향대로 지금 보고 있는데 현재 압세아마 작용이 언제 일어나는지 살펴보니까 8kB와 700도씨 한번 찾아볼게요. 약 8kB와 700도씨로 쭉 가다 보면 여기쯤 되겠네요. 이 각섬함상에서 지금 압세아마 작용이 발생을 했고 그리고 각섬석이 만들어진 이 환경은 5kB에 500도씨니까 5kB에 500도씨 여전히 각섬함 상태일 때 각섬석이 등장을 했고 그리고 3kB와 325도씨 배군모 같은 경우에는 3kB 이 정도 3kB와 325니까 녹색 편함상이네요. 이 이후도 이제 흑운모 같은 경우도 한번 다 찍어보자면 2.5가 거의 이쯤이고 좀 대충 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지만 300도씨면 거의 여기 녹색 편함상이나 이 제올라이트상, 불석상에 걸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냥 크게 봤을 때 각섬함상에서 출발을 해서 후퇴 변성 작용으로 인해 지금 온도와 압력이 감소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지하 깊은 곳에서 만들어진 암석이 변성작용을 거치면서 융기를 한다던가 그런 상황이 생기면서 지금 압력과 온도가 낮은 환경으로 가까워져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표 환경에 가까워져 온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각섬함상에서 출발해서 녹색 편함상으로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세아마 작용 같은 경우에는 녹색 편암상이 아니라 각성암상의 온도 압력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 보기겠죠. 따라서 기억번은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니은번 보실게요. 융기율은 어떻게 되는가? 압세암의 융기율과 압세암 융기율이 AB 구간, 이 초반 구간과 그 다음에 BC 중반 구간 중에서 언제 더 융기율이 크느냐? 결국 융기율은 그만큼 지표에 가까이 왔다는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똑같은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이 압력이 줄어들었느냐, 압력의 변화량을 비교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B 구간의 시간차를 살펴보면 먼저 100mA에서 90mA로 시간 차이가 약 10mA 정도가 나고 그동안에는 8kB에서 5kB로 줄었기 때문에 압력의 감소는 3kB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감소율로 굳이 따져보자면 10mA 동안 3kB가 줄어든 상태인데 BC 구간 같은 경우에는 지금 90mA에서 70mA로 20mA 동안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압력 같은 경우에는 5kB에서 3kB, 약 2kB 정도 감소를 했기 때문에 위에와 똑같이 10mA 기준을 본다면 10mA 동안에 1kB 정도만 감소했던 것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B 구간과 BC 구간 중에 더 융기율이 큰 거는 같은 시간 동안에 더 압력이 많이 감소를 보인 AB 구간이 훨씬 더 융기율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니은번은 정답인 보기가 되겠고요. 디귿번 보기 보시면 후퇴 변성 작용에 의해서 흑운모와 백운모가 각섬석으로 바뀌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후퇴 변성 작용이기 때문에 압세아마 작용을 거친 환경에서 각섬석이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을 거치고 백운모가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을 거쳐서 마지막에 흑운모가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이 나타났기 때문에 만약에 가능하다면 차라리 이게 각섬석에서 흑운모나 백운모나 흑운모가 만들어졌다, 아니면 백운모에서 흑운모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혹시나 맞는 답안으로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훨씬 낮은 온도에서 안정한 광물로부터 높은 온도와 압력에서 안정한 광물로 변화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아예 전혀 틀린 표현이 되겠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찾아보고 싶었던 게 각섬암상에서 나타나는 이 광물들과 지금 이 그림에서 녹색 편암상으로 갔으니까 녹색 편암상으로 이제 후퇴 변성을 할 때 각각의 광물들이 어떤 광물로 변하는지 조금 살펴보았는데요. 결정적으로 일단 각섬석이 백운모나 흑운모로 바뀐다 라는 문장은 찾지 못했지만 대체적으로 어떤 광물로 바뀌냐 하면 보통 백림암상, 그래뉼라이트 상에서 존재하는 휘석 같은 경우에는 각섬암상으로 후퇴 변성할 때 휘석이 각섬석으로 변하는 양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각섬석 자체도 휘석의 후퇴 변성으로 나타나는 변성 광물이고요. 그리고 녹리석 같은 경우도 주로 후퇴 변성에서 잘 나타나는 광물인데 이 녹리석의 출처는 각섬석이 됩니다. 각섬석이 후퇴 변성을 받으면서 각섬석의 주변부부터 먼저 반응을 하겠죠. 후퇴 변성 작용하면서 주변의 물체와 교환을 하면서 광물이 변성되기 때문에 각섬석의 주변부에서 녹리석으로 바뀐, 이건 이제 녹리석화 작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녹리석화 작용이 각섬석의 연변부에서 나타났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암석 내에서 흑운모와 각섬석 등이 녹리석으로 변하는, 여기도 또 있네요. 흑운모도 녹리석으로 바꿀 수 있고요. 나타나고, 그리고 각섬암에 있는 각섬석 같은 경우는 녹리석이나 양기석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양기석 같은 경우도 같은 각섬석 군 안에 속하는 광물인데요. 아예 완전히 다른 광물로 바뀐다고 표현하기보다는, 여기서 각섬석이 녹리석으로 바뀌는 것보다는 양기석으로 바뀐 게 좀 비슷하게 바뀌는 셈이겠죠. 구조가 아무래도 일단 비슷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구조의 변화 혹은 약간의 화학적 성분의 변화도 있겠죠. 이거는 이제 아예 다 바뀌는 거고.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앞에도 쭉 이제 여러 가지 광물이 나오는데 대체로 백운모, 녹리석, 양기석, 녹염석 이런 것들이 후퇴 변성 작용을 또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읽으면 준편마음류가 있는데요. 일단 편마음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질이나 사질, 그러니까 퇴적암에서 기원을 가진 편마음이 있고 화강 편마음처럼 화성암을 기원함으로 한 편마음이 있습니다. 준편마음 같은 경우에는 사질이나 이질 편마음처럼 퇴적기원의 암석이 편마음으로 바뀐 경우는 준편마음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사질 편마음 지역이 대부분 차지하는 엠피볼라이트 각성원상이죠. 각성원상에서 나타나는 흑운모와 성유석군에서, 그래서 이 지금 각성원상에서는 사질 편마음일 때 흑운모와 성유석을 볼 수 있다. 이 각성원상에서. 그리고 후퇴변성 광물로는 홍주석 및 근청석이 부분적으로 상출되기도 하며, 규선석이 이제 거꾸로 오면서 홍수석과 근청석으로 가는 거겠죠. 그리고 대부분의 지역을 통해 성유석을 교대한 농리석, 아까 나타난 거 했죠. 백운모 나타나죠. 그리고 흑운모도 이제 후퇴변성 작용으로 2차적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라는 문장을 통해서, 일단 각섬석이 백운모와 흑운모 직접적으로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문장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저온 저압 환경의 광물이 고온 고압의 적합한 환경의 광물로 후퇴 변성을 하지는 않는다. 화소뼈 거꾸로 갈 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21번 정답은 니은의 보기만 맞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하나 다음번에 있는 22번 문항. 그림은 어느 암석의 박편을 편광현미경의 직교니콜 상태에서 관찰한 것이다. 직교니콜인데 흑백으로 보니까 참 심심하네요, 그죠? 일단 여러분들이 이 사진을 보자마자 판별할 수 있는 것은 변성암이냐, 화성암이냐, 퇴적암이냐, 요거 정도는 일단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암석을 이제 직교니콜에서 봤을 때 특징을 조금 컬러풀하게 살펴보자면, 이렇게 기억번 보기로 같이 일단 볼까요? 이 암석이 사암이냐 라고 물었는데, 일단 석영을 주로 가지고 있는 화성암과 변성암과 퇴적암 암석 박회는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화성암 중에서도 화강암 속에 나타나는 석영의 모습인데요. 여기서는 지금 각각 광물의 모습을 보면 화성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그마나 용암에서 광물 결정이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이런 모습이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게 광물과 광물 사이가 잘 맞물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경에 따라서 광물면이 모두 다 직선으로 나타나는 자형이 나타날 수도 있고, 일부만 직선인 반자형일 수도 있고, 모두 다 불규칙한 곡선인 타형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석영은 뭐 요 정도 지금 결정면이 잘 발달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반자형 정도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주변 광물이랑 잘 맞물려 있는 걸로 봐서는 화강암인지는 모르더라도 적어도 화성암에 있는 석영을 보고 있다, 화성암 박편을 보고 있다 라고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사진 같은 경우에는 변성암 중에서도 편마암에 속하는 박편을 살펴본 사진입니다. 여기도 보면 똑같이 이 석영이 보이고 있는데요. 화강암과의 이 광물 결정의 가장자리의 특징은 이렇게 잘 맞물려 있지 않죠. 왜냐하면 변성작용을 겪는다는 거는 보통 만들어질 환경보다 일단 높거나 온도가 높은 혹은 압력이 높은 환경을 맞이하기 때문에 광물이 일부 녹았다가 다시 식는 과정에 의해서 이제 이 면이 다르게 형성될 수도 있고, 혹은 또 다른 광물로 변성될 수도 있고, 혹은 이제 힘에 의해서 부스러지면서 파쇄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또 다른 광물이 이 자리를 채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광물과 광물 사이에 이 접합면이 화성암만큼 이렇게 잘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물과 광물 사이에 공간이 있다는 게 또 특징이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퇴적암 중에서도 사암 속에 있는 석영, 요게 이제 사암 속에는 석영들이 쭉 보이는 모습인데, 대부분 이런 알갱이들은 지금 다 퇴적물들은 사암이고요. 물론 이 바탕들은 매트릭스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편광현미경에서 봤을 때 이제 검은색이면 이제 유리질 뭐 이런 걸 볼 수 있는데, 여기 이제 색깔이 불투명하진 않으니까 유리질까지는 아닌 뭐 바탕, 작은 은미정질, 뭐 미정질, 세립질 훨씬 작은 이제 입자들이 메꾸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 제시된 그림과 가장 유사한 그림은 바로 광물과 광물, 입자와 입자 사이에 이렇게 작은 입자들이 메꾸고 있는, 그리고 동글동글하게 마모가 된 듯한 모습을 보이는 이 퇴적암 기원의 석영 모습과 가장 유사하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이 이제 석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석영지 사암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암석은 사암이다 라고 판별하는 것이 맞고요. 니은번 볼게요. 구성 입자들의 분급은 매우 불량하다. 그래서 매우 불량하다라고 했는데, 일단 분급의 정도를 비교를 해봤을 때 왼쪽이 매우 불량한 상태의 분급이고요, 오른쪽이 매우 좋은 상태의 분급입니다. 일단 분급은 그 암석을 구성하는 광물 이 알갱이들의 크기가 얼마나 고르게 구성되어 있느냐인데, 지금 왼쪽은 크고 작은 다양한 크기의 알갱이들이 퇴적물질 구성을 하고 있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고른 알갱이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급이 좋고 나쁘고 나눌 수 있는데, 매우 불량하다고 했으니까 이 그림이랑 비슷한지 봐야겠죠. 물론 이 분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세한 이런 정도 같은 경우는 좀 주관적인 판단이 물론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이 상태에 매우 불량한, 강조해줘, 그냥 불량도 아니고 매우 불량한 분급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어느 정도 나타난 이 석영 알갱이 크기들의 차이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최소한 보통 이상 정도는 볼 수 있겠다, 이 두 그룹 쪽에 속하는 정도의 분급을 가지겠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니은은 틀린 보기로 보겠습니다. 다음번 마지막 디귿번 보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귿번, 원마도가 각상인 입자가 우세한가? 라고 얘기하는데 마찬가지로 같은 그림에서 지금 위에는 구형도와 원마도의 개념이 또 두 가지가 있죠. 구형도는 이제 이 알갱이가 얼마나 동그랗게 생겼냐를 묻는 거고, 요것과 요것의 차이, 이거는 구형에 가깝고 이거는 이 타원형에 가깝기 때문에 지금 위에 있는 아이들이 아래에 있는 아이들보다 구형도는 더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왼쪽에 있는 아이들과 오른쪽에 있는 아이들의 차이는 뭐냐면, 얼마나 얘네들 다듬어져서 둥글둥글하게 되는지, 원만한 이런 표면을 갖는지가 바로 원마도인데요. 원마도에서 이제 각상, 앵귤러 그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알갱이들이 많이 다듬어지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보통 이 퇴적물의 기원지로부터 멀리 운반되지 못한 그런 경우를 많이 지시하겠죠. 아니면 운반시킨 매체의 힘 자체가 에너지가 많이 약했다던가, 아니면 이 알갱이 크기가 원초에 작아서 다듬어지기 어려운 사이즈였다던가, 어떤 그런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많이 다듬어지지 않은 아이들을 표현하는데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각이진 표현의 모습보다는 어느 정도는 그래도 다듬어진, 그래서 완전히 둥글지는 않지만 그래도 요 정도 둥근 쪽에 가까운, 혹은 일부 입자들은 조금 더 불량한 원마도를 가진 거라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아까 분급에서 매우 불량, 제일 이제 분급도가 낮은 쪽을 비교하듯이 이것도 이제 애매한 주관적인 판단을 배제하기 위해서 완전 제일 왼쪽에 치우친 가장 원마도가 안 좋은 각상이랑 비교를 하는데, 일단 각상은 최소한 아니기 때문에 디귿번도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기억만 맞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 학기 동안 배운 지질학 수업을 통해 풀어볼 수 있는 문제 중에 중복되는 문제 유형 없이 대체적으로 그 객관식 시험 체제였던 임용시험 문제는 대부분 많이 풀어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한번 시간 나시면 여러 가지 문제 풀어보시고요. 우리는 다음 학기 수업 때 만나거나 혹은 앞으로 수업 시간에는 못 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자, 한 학기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좋은 기회 되면 또 좋은 자리에서 볼 수 있도록 합시다. 네, 기말고사도 시험 잘 보시고 그럼 방학 잘 보내세요. 안녕.